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우리 남수 형제가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감정들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지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교시 청소년을 무너뜨릴 사탄의 10가지 전략 5교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또 형제님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아버지님과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성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형적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이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선생님을 또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었는데 그것은 문화 전반적인 걸 좀 다루는 내용이었었는데 요즘에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내용 가운데 청소년 성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으로 다루는 청소년 성문화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와 관련된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시고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자녀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주셨던 명령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앞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성적인 문제들,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좀 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라고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노새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노새 때가 어떤 때였죠? 그때가 노아의 때는 인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이렇게 죽음을 맞게 하셨던 아주 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심판의 시간이었죠. 또 노새 때는 어땠습니까? 소돔성에 또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고 롯의 가족만 구원받은 하나님이 멸망을 하셨던 시기입니다. 근데 인자가 나타나는 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 말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떤 멸종시키셨는데 그 죄악들이 관영했다고 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어떤 죄악이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움직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네피림이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거인들이 태어난 문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단 뭐 성경 전문가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아내를 낳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와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인류 네피림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성적인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심판을 하셨던 걸 보게 되는데 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상의 성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는데 그래서 후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법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받았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겠죠. 뭐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이런 살인도 있었겠지만 무법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음란한 행실이 이 성에 있었다. 즉 이 소돔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성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불로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소돔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그 성성 사람들이 음란하였다. 성적으로 음란하였고 구체적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음란에 흐르고 비정상적인 욕욕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고 가정인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맺는 동성애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성에는 동성애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소돔이란 말 자체가 동성애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누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소돔성을 멸망하셨듯이 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을 멸망하셨던 것처럼 심판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이 소돔성과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문제의 그 마지막 끝판왕을 할 수 있는 동성애의 문제가 소돔성과 같이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누리고 자녀를 낳는 것을 깨트린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려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면,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리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동성애가 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고 보급이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라면 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다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2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중독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찬송 듣고 성경 보고 그런 데 쓰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런 음란물을 보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청소년들의 37%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청소년의 37%가 셋에 한 명 이상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학년이 올라가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45%, 고등학생들이라면 절반 정도가 거의 음란물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16년대는 18% 정도 되는데 20년이 되니까 중학생들보다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여기 보면 인터넷 개인 방송, 동영상 사이트, 포탈, 스마트폰 웹,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성인물 영상물을 보고 있다. 중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초등학생들은 급격하게 많은 음란물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 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12세, 13세에 음란물을 접하고 있고 열에 한 명은 9살 때부터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는 보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런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어제 강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온갖 비정상적인 그런 성에 관련된 잘못된 것들을 음란물을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런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되면 강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또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주 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웬만한 건 보고는 흥미를 못 느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변태적이고 더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란물에 중독되면서 많은 시간을 음란물을 보게 되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성적인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갖게 되는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음란물에는 온갖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한 이상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래서 자주 보게 되면 음란물 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거기 음란물에 나오는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음란물들을 보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성 가치관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성중독 심리치료협회에서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성중독자들이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70%에 이르고 있다 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요즘 N번방 사건이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비정상적인 그런 막 변태적인 가학적인 그런 영상물들을 막 즐기고 막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또 잡혀가서 막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성 중독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기사입니다. 근데 또 전문가들이 우려하기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어린 나이부터 비정상적인 성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성 중독이
앞으로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성도님들의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런 핸드폰을 들고 이런 음란물들을 보게 되면서 그게 중독되게 되면서 점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라 여기고 그래서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SBS에서 스페셜로 청소년 음란물 중독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음란물에 중독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고 자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막 자의행위를 한다는 그런 어떤 여학생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그 음란물 포르노를 보게 되면 여자가 막 성폭력을 당하면 처음에는 싫어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좋아하는 걸로 대부분 스토리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좋아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동네에 지적 장애를 가진 아가씨를 강간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근친상간 포르노를 보게 되면서 근친상간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그것이 떠오른다. 그래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었고 어떤 대학생 남학생은 어릴 때부터 포르노에 접하고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여자친구와 뭐 화장실, 빈 교실에 가서 포르노에서 나왔던 것들을 똑같이 해본다거나 여자 화장실에 가서 자해행위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포르노를 보게 되면서 하게 됐다. 그래서 고민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물을 보게 되고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 학생들 간의 성폭력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위험 순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 서울에서 한 300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18년은 1200건, 약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또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증가의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성폭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초등학생들 하면 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해맑은 아이들로 생각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고 이걸 따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성문제가 디지털 성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영상을 찍어서 게시하거나 불법으로 찍거나 그걸 가지고 있거나 이런 디지털 성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피해자가 됐을 때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면담을 해봤더니 96%가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했다. 호기심에 했다. 충동적으로 했다. 열의 9명 이상이 이걸 잘못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가 또 재벌을 다시 또 그것을 재범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른 채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런 성적인 콘텐츠를 보게 되면서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실제로 성관계를 어린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던 걸 아실 텐데 거기 한 에피소드로 여기에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에피소드가 나왔던 것을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관계, 임신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2018년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청소년의 5.7%가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중학생의 2.6%, 고등학생의 8.5%가 성관계를 했다. 근데 실제로 너 성관계 했어 안 했어 질문하면 저 성관계 했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한 사람은 청소년이 별로 없겠죠.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고등학생 열의 1명 이상은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10.6세에 성관계를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60%가 피임을 했고 40%를 또 피임을 하지 않은 가운데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예능 프로 가운데 고딩 언빠라고 이런 예능 프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돼서 애들을 키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임신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약 5%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40%가 피임을 하지 않은 가운데 있고 성관계를 했던 커플 가운데 20%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5번에 1명이 임신을 해요. 그럼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임신했던 여학생들이 또 80%가 낙태를 하고 있어요. 많은 낙태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해 약 1000명의 아이가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약 1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8년, 19년, 20년 데이터에서 약 매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15세 미만도 8명, 10명, 11명, 10명 정도 태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집계에 잡히지 않은 그 출생도 훨씬 더 많겠죠. 비밀리에 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성에 노출되고 성관계를 맺는 비율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임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신체적으로 덜 성장한 청소년들이 하게 되면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또 임신 시 임신 중독, 산후기에 자궁 내 망염, 자궁 내 간염, 조산, 자궁 내 태아 사명 같은 합병 발생형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10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 아기도 갖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전문가의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더 성장해서 결혼해야지 아직은 안 돼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셨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각 교육청들이 만든 조례예요. 2010년 경기도에서 만든 일을 여러 대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교육청 하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겠죠. 그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 인권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학생들도 마음껏 성관계를 맺고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적 지향 또 성적 소수 이런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런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성애자들, 뭐 게이, 레즈비언, 또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58개소가 있고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우리 아동 청소년의 대표적인 성교육 기관입니다. 학교에 나가서 많이 강의를 하고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성인지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의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켜서 청소년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를 하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성교육이라는 말은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남녀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이렇게 성문화를 즐겨야 된다 이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평등한 것에는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쭉 여기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주축이 된 네트워크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화를 폐기하고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 성교육 표준화는 이제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화는 왜 시대착오적인 내용일까요? 2015년도에 교육부가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교육에서 다루지 말아라는 것이 현재의 표준안이에요.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 아직 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너무 좀 민감한 주제다. 그러니까 아직 교육 현장에서는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표준안인데 이걸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서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된다. 포괄적 성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자유고 권리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교육 시간에. 2021년도에 서울시의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거기 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학부모들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막 문제가 되고 청원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해십니다 하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설명 자료를 내놨어요. 근데 설명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설명 자료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 정체성이란 내가 나를 어떤 성으로 인식하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내가 여자는 아닐까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자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진 않으셨습니까? 예. 이 교육부에서는 이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나와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 자기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너 남자라고만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너 여자일 수도 있잖아. 고민해보고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여자로 살아봐. 이런 거예요. 성 정체성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성 정체성이 남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또 여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거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남자인데 나는 남자와 여자 중간 사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이런 온갖 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적 지향도 다양하게 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에 이끌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성에 이끌리고 여성은 남성에 이끌리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이야. 남자지만 남자에게 이끌 수 있고 여자지만 여성에게 이끌 수 있고 또 남자지만 남자 여자 다 이끌 수 있고 모든 걸 다 정상이라 여기고 다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그렇게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정상이고 그것을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단을 읽겠습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준이 되는 잠깐만요. 영상이 이렇게 중요한 멈춰있죠? 잠깐만요. 네, 다음 소식단을 읽겠습니다. 어떡하죠? 교과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영상이 잠깐만요. 네, 다음 소식단을 읽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고등
교과서입니다. 성차별과 성적 소수자를 같은 항목으로 다룹니다. 양성평등과 성적 소수자 차별을 나란히 언급해 두 가지 문제를 비슷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교과서 한쪽에 동성애자들의 주체 사진을 싣는가 하면 다수의 성적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적 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인권 교과서에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나올 수 있습니까 혹시? 뺄까요 그냥? 소리가 이 설정을 해야지 그쪽으로 소리가 나올 텐데요.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가 나오나요? 심각합니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의 경우 네네. 성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분류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뽀뽀를 하자거나 밤에 함께 있자는 등의 사파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은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학입니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피임법도 가르칩니다. 심지어 에이즈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들어 동성애 관계에서 에이즈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진실을 잘못 알려진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나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로 인한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 등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받는 소수자로서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적인 얘기는 정말 입을 싹 닫아버린 채 공교육에서는 옹호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정착이 돼버린다고요. 예, 그냥 나의 하나의 가치관으로 그냥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요,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성소수자는 약자이며 보호의 대상으로만 설명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권리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내가 이것이 동성애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중문화 속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대중문화 속에 비정상적인 성문화, 또 특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가 같은 디즈니 만화가 있는데요. 이 디즈니 만화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이상한 음란한 내용들이 숨겨 있다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 인어공주의 만화를 보게 되면 성문에 보면은 남성의 성기의 모양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게 이렇게 들어 있는가? 또 라이언킹의 그 만화영을 보게 되면 하늘의 별 모양 같이 흩어지면서 섹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생쥐 구조대라는 귀여운 생쥐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에 창문에 슉 지나가는데 창문에 누가 서 있는데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아유, 도대체 이런 게 숨겨져 있을까요? 또 라이언킹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 여성의 그 비키니를 입은 뒷모습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미키마우스 포스터에 남성의 성기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만화 속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상한 음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디즈니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즈니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이 미키마우스 모자인데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어떤 상징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표적인 동성애 상징이에요. 무지개가 레인보우가 동성애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미키마우스 레인보우 러브. 미키마우스는 무지개를 사랑해. 미키마우스는 동성애를 좋아해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너햄의 디즈니랜드에서는 1년에 3일간 게이의 날이 열려요. 게이의 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매년 한 3만 명 이상의
게이 레즈비언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해요.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는 그래서 이런 성소수자들의 신혼여행 했을 때 사진 찍는 핫스팟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디즈니랜드가 동성애의 옹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도들, 만약 우리나라 에버랜드에 1년에 한 번씩 게이 날이 열려가지고 게이 레즈비언들이 와서 축제하고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놀러 갔는데 막 여기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와서 막 축제하고 있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또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되면 대놓고 동성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미녀와 야수의 그 게스톤이라는 사냥꾼의 종인 루프라는 사람이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 루프라는 사람이 사냥꾼의 종인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일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동성애자로 나와가지고 막 동성애자 앞에서 막 춤추는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 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프린세스 스타라는 만화 영화인데 여기 뽀뽀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분이 성별이 어떻게 보입니까? 두 아저씨가 사랑을 하면서 뽀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또 도리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에 이 두 분이 여성이에요. 레즈비언 커플이 지나가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고, 앤디 맥이라는 청소년 디즈니 채널인데 이 청소년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깨닫고 동성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드라마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보면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거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저 주인공이 동성애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동성애자인가 고민해보고 되려고 하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그 버즈라이트라는 또 만화 영화가 최근에 상영됐었는데 이 영화의 끝부분에 이 주인공의 여자 친구가 동성 결혼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14국가에서 이 만화 영화를 상영 금지했다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아니 왜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동성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왜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 우연일까요? 디즈니에서는 앞으로도 차기작 캐릭터의 절반 이상을 LGBTQIA 등 PC 요소를 반영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GB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성소수자를 뜻하는 영어 약자의 앞자인데요.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죠. 게이, 남자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자 여자를 다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T, 트랜스전더,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바뀐 사람, Q는 퀘스처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 I는 인터섹스, 남자 여자의 중간의 성, A, 어섹슈얼, 성이 없어, 성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캐릭터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겠다, 동성애자를 계속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동성애, 하나님 원치 않는 성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원 성도님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마 여기 청소년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웹툰 만화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유명한 웹툰 작가는 엄청난 많은 돈을 벌고 막 어린아이들이 그 웹툰 작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웹툰 가운데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장르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곧 결혼하시는 우리 형제님, 아주 인기가 있는 웹툰 장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웹툰 안 좋아하세요? 액션물? 정말 순진무구하게 정말 해맑은 형제님이시네요. 네, 요즘 인기 있는 장르는 여기 나와 있지만 BL 장르예요. BL 장르면 이제 혹시 청년들 아시겠습니까? 뭐죠, 형제님? BL. 이게 무슨 약자예요? 정말 해맑은 형제님들이시네요. 우리 사정교회 청년들 너무 떼먹지 않은 형제님. BL이 보이 러브예요. 보이스 러브. 남성 동성애. 그래서 여기 한 유명한 웹툰 플랫폼에 동성애, 이게 전부 동성애 만화예요. 순위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만화를 하면 엄청 인기를 끌고 엄청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웹툰 그 채색 작가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성애 만화를 만들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동성애 웹툰 만화가 청년 젊은이들의 인기를 끊고 있고 거기에 선전적인 내용 그런 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기사에서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스 러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동성애 만화를 우리 어른들만 볼까요? 아니면 어린 청소년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청소년 보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을까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청소년들이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보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 뭐 북팔, 교보문고, 원스토어, 북큐브 유명한 매체들이 합동으로 공모전을 했어요. 웹소설 공모전. 상금이 1억이에요. 그 주제는 뭐냐면 보이는 사랑. 한 여름방에 너와 사랑을 나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웹소설 러브스토리 공모전을 했는데 여기서 사랑을 나누는 이 대상은 뭐예요? 보이는 사랑. 남자 간의 사랑, 남자 동성애 웹소설 콘텐츠를 한 거예요. 1억을 걸고.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아마 올해도 할 것 같아요. 자, 1억 공모전이 걸리면 어떨까요? 동성애를 안 한 사람도 야, 나 1억 좀 받아봐야겠다. 동성애를 막 상상하면서 소설을 막 쓰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를 막 퍼뜨리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미성년 아이들을 동성애 소설 주인공으로 만들다니. 미성년 아이돌들을 동성애 소설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가학, 병태, 성역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입에 담지 못할 음란 패설이 줄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 아이돌 팬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을 동성애자로 만들어가지고 막 동성애하는 내용들을 소설로 만들어가는데 그걸 팬들이 만든 픽션이라서 팬픽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여학생들이 남자 아이돌을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여학생들이 동성애를 하는 걸 스스로 막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보는 것이 우리 큰 문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웹소설, 웹툰이 유행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웹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룬 남자 대학생들의 캠퍼스 게이 로맨스 드라마가 시멘티게로, 블루명 이런 드라마가 2020년대에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여기 보면 두 남녀가 아니라 두 캠퍼스 게이 커플이 사랑을 나누면서 뽀뽀를 나누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도 몇 살부터 관람 가능할까요? 시청 연령이 12세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열심히 보고 따라하라고 낮춰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청소년들 유튜브 많이 보셨는데 유튜브에 엄청 끄는 컨텐츠가 있는데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컨텐츠예요. 그래서 동성애로 커밍한, 여기 보면 유명한 그런 남성 동성애 커플인데 이들 같은 경우에 2002년 6월 달에 슈퍼챗 후원금 받는 순위로 5위를 했고 6개월 동안 3억 5천만 원을 벌었대요. 이 동성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동성애 하는 걸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돈 막 후원금 하고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잠깐 봤는데 도저히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남자애가 다른 남자라고 우리 남편이 막 하면서 막 꾸미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걸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럼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좋다, 정말 사랑 응원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성소수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또 나왔어요. 2020년대에 메리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 두 커플이 성별이 어떻게 보입니까? 두 남남. 또 여기는 어떻게 보입니까? 두 여여. 여기는 여자 남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데 남자로 변한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걸 다루는 메리큐라는 예능이 나왔고요. 여기 남의 연애라는 또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8명의 솔직하고 과감한 게이들이 나와서 나무집에 입주해서 짝짓기를 하는 프로그램. 게이들이 나와서 남녀가 나와서 사랑하고 이렇게 막 나중에 최종 커플 되는 거 뽑는 것처럼 8명의 게이가 나와서 저 남자 나 마음에 들어해서 서로 짝짓기 해가지고 최종 커플 뽑는 프로그램 남의 연애. 이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인기에 방영돼가지고 또 인기를 끌었어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보면서 이런 동성애물들이 나왔을 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보게 되면 동성애를 보고
따라하고 싶거나 성적으로 흥분된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되면 만화를 보고 웹툰을 보고 웹소설을 보고 예능을 보고 동성애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해야 되겠네, 또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인지 고민하고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가 되겠다고 이제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동성애가 아무 문제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더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동성애가 아무 문제 없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갤럽에서 동성 연애가 사랑의 정상이냐,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다, 긍정적이다고 대답을 했고, 35%가 동성결혼도 우리나라가 합법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19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은 75%, 80%가 동성애도 정상이다, 60% 이상이 동성결혼을 합법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동성애에다 창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의 10명 중에 3명도 동성애가 정상이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목회자들의 5%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기독교인 20대의 54%, 학생의 62%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를 다루는 웹툰이나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동성애가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결코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좋지 않고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평균 기간이 2.5년밖에 되지 않고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3배 더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난잡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나 질병 때문에 수명이 일반인보다 25년, 30년이나 짧고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년, 10년 짧게 산다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성애의 문제점이나 에이즈 걸릴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뉴스에 나오거나 알리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인권위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는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1000명이 넘은 이후에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하고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에서 하는 일들이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관련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청소년 관람과 이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동성애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아예 청소년 동성애 영화를 인권위에서 만들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공고해서 실제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고, 또 동성애를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체에서 동성애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리고 또 법으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동성애에 빠지고 또 에이즈에 걸리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조교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면 15%가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주로 주고 3만 원을 받는 소년판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서 에이즈 환자 성관계를 맺고 에이즈에 걸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트려서 인간들을 파멸시키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가장 우리 인간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성적인 타락 가운데 또 동성애에 빠지도록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성애 옹호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동성애에 빠지도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성애가 넘쳐난 나라가 되도록 사단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노새 때와 같고
마지막 때 노쇠처를 기억하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쇠처가 뒤를 바라보고 소등기둥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쇠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쇠딸이 어떠했나요? 소돔성에서 탈출을 했는데 자신들의 그 배우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그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왜 노쇠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바로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한 성적인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자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성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TV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주는 온갖 성적인 잘못된 것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성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 영적인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주일 학생들은 성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 해야지 하는 세상의 거친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부모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성문제가 성문화가 어떠한지를 진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